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데에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위법 행위의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연 2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 실시하는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의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도입됐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실시됩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설치되어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간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는 전쟁 폭동 등 주재국의 정세가 불안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주 리비아 대사관, 주 예멘 대사관과 재외공관 개설 준비로 재외선거 기반이 미조성된 주 시드니 총영사관 브리즈번 출장소 4개의 공간을 제외한 178개 공간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재외선거의 대상자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국외부재자 신고는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2022년 1월 8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 등록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나 공관 방문, 순회 접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라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이,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인터넷 게시판, SNS, 유튜브 등 매체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게시물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 게시물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게시물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확산 차단을 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비방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요원을 운영하며 급증하는 온라인상 위법 행위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인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 환경 구축으로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실시하는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2021년 제2차 정책토론회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토론 분야에 적합한 주제와 질문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공정성, 시의성, 명료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 토론에 적합한지, 각 정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질문 내용인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지지, 옹호하는 내용은 토론 주제나 질문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연 2회 개최되는 정당정책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에게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참여 방식의 토론 진행으로 토론회의 유용성을 제고하며 정당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정치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여하며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소속 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 단계로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내 경선 운동의 파급 효과가 일반 선거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데 당내 경선이란 정당이 2 이상의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당내 경선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은 누구일까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은 정당의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등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해 정당의 당원 당규가 정하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내 경선 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 경선 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와 그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 개시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별도의 사무소나 연락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명함을 경선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본인 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경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선 후보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경선 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 1종을 경선 선거인들에게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선 후보자인 경우에는 말,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 안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법한 경선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한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도록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선운동, 경선 후보자의 당선 목적 또는 낙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당내 경선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선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세계는 아주 넓고 그만큼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죠. 그리고 나라별로 선거 문화도 독특하고 이색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정당의 기호, 명칭과 후보자 이름으로만 구성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정말로 후보자의 얼굴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월드, 오늘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이집트의 선거 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이집트의 투표용지엔 아주 이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후보자의 사진 옆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까지 함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예쁜 투표용지 하면 이집트의 투표용지를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눈이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투표용지 이집트에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투표용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의 교육 수준, 특히 아일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아일랜드도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사진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터키, 대만의 투표용지에도 후보자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 글을 읽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미지 선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지 선거란 정책이나 후보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를 말하는데요.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사진으로 인해 특정 후보가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유권자 모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노력! 각 나라들의 다양한 투표용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5일 기준 모두 14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한 영상과 아이디어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9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선거법 총칙부터 보칙까지 알려주는 공직선거법 강의인데요.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